먼저 1번, 2번은 사건 정보랑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사건 번호, 파산 선고일, 집회기일, 그리고 또 채무자랑 신청 대리인 이름을 적고 파산 절차를 속행할지, 종결할지, 그리고 또 면책 의견인지 불허가 의견인지 같은 최종 요약 정보를 기록합니다. 이것만 봐도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. 다음으로 3번, 최근 주거 이력인데요. 이제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간 내가 어디서 살았고 그게 자가인지, 임차인지, 아니면 무상거주인지, 그리고 또 자가면은 주택 취득할 때 금액은 얼마고, 임차면 보증금, 월세가 또 얼마인지를 적습니다. 다음으로 4번은 직업 이력인데요. 이게 직업도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치 정도를 파악합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, 또 월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. 5번은 파탄 시기 및 원인인데요. 파탄 원인은 사업 실패, 실직, 건강 악화 같은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데요.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쓰는데, 이거는 이제 보통 채무자가 낸 진술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. 관제인은 채무자 면담 시에 우리가 낸 이 진술서를 토대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때문에 진술서상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, 또 쓸데없는 말도 들어가면 곤란합니다. 6번은 과거 신청 경험인데요. 이제 이전에 회생파산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. 만약에 있으면 언제, 어느 법원에 신청을 했는지, 사건 번호까지 조사하고, 또 면책을 받았는지, 또 인가, 폐지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요. 7번은 이혼 정보인데요.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이혼한 적이 있으면 언제 결혼해서 이혼했고, 또 그게 협의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, 또 재산 분할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. 8번은 가족관계 정보인데요.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탕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, 부모님, 자녀들 이름, 나이, 성별, 학력, 직업, 수입 같은 걸 적습니다. 그리고 현재 나랑 같이 살고 있는지, 또 부양을 하는지도 적는데요. 이제 10번은 재단 채권인데요. 이 재단 채권이라고 하면 내가 사업장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, 퇴직금 못 준 거, 또는 세금이나 사대보험 못 낸 걸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면책을 받더라도 이런 재단 채권은 다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. 그래서 재단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게 누락 안 되도록 잘 신고를 해서 최대한 재단 채권부터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11번은 현 채무자 명의 재산인데요. 이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, 토지, 건물 같은 부동산, 또는 보험회약 환급금, 예금, 주식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.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나 시가, 구입대금 출처 같은 걸 조사해서 보고서에 기재를 하는데요. 파산관제인은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보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, 그리고 또 그걸 환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. 12번은 과거 5년간 채무자 명의 재산인데요. 파산에서는 이제 현재 재산 말고 과거에 내 명의로 된 재산들도 파악을 해요. 이제 이거는 보통 5개년치 지방세, 세목별 과세 증명서, 또는 이제 보험 가입 내역조회 결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.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 생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. 그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거나 하면 재산을 은닉한 걸로 봐가지고 환가를 당할 수도 있어요. 특히 이제 부동산,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각 상대방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진짜로 팔았는지, 얼마에 팔았는지도 봅니다.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재산 은닉 또는 허위로 봐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